띵띵띵띵띵띵입니다. LG에서 최근에 FHD 대장급 모니터를 출시했는데 IPS 패널에 무려 240Hz의 주사율을 가진 27GN750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LG가 울트라 기어 라인업에 내는 모니터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오늘 이 제품도 많은 기대가 되네요. 언박싱 안 하면 구독 취소 각이니까 언박싱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서랑 CD가 같이 들어있고 공장 캘리브레이션이 들어갔다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공장 캘리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모니터 스탠드의 다리 부분이 들어있고 스탠드 목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모니터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케이블이나 작은 파츠들은 DP 케이블, HDMI 케이블, 어댑터와 파워, USB 업스트림 케이블, 이건 있으면 매우 유용한 케이블이죠. 모니터에 키보드 마우스를 꼽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구성품은 2개 더 남았는데 조립 먼저 하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스탠드 연결은 평소 LG 모니터 리뷰를 많이 봐서 엄청 쉬운 걸 알고 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쉽네요. 공구 필요 없이 매우 빠른 조립이 가능합니다. 탈착 역시나 밑에 있는 버튼 눌러서 들어올리는 매우 쉬운 방식입니다. 모니터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늘 보던 LG 울트라 기어 제품들과 똑같이 블랙, 레드 조합으로 되어 있고 후면부는 울트라 기어의 아이덴티티인 원형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곳에 LED가 나오는 위닝포스 라이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고가형 모델에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구성품이 마지막으로 2개 더 있는데 더 깔끔한 선 정리를 도와줄 수 있게 스탠드에 장착할 수 있는 컵 이라고 해야 되나? 파츠가 들어있고 조그만 플라스틱 홀더가 들어있는데 마우스 선이나 키보드 선 정리를 도와주는 홀더 같습니다. 모니터 좌측 하단뿐만이 아니라 우측 하단에도 끼울 자리가 있습니다. LG 울트라 기어 제품군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모니터 스탠드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27GN750의 스탠드 조절은 높낮이 조절 가능, 피벗 가능, 스위블은 불가능, 틸트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조민은 끝났으니 전원을 연결해야겠죠. 어댑터에 파워코드를 연결해줬으면 어댑터 잭을 모니터에 꼽아주고 그리고 플러그를 콘센트나 멀티탭에 꼽아주면 되겠죠. 그럼 영광의 LG 로그를 영접할 수 로고가 안 뜨네요. 편집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원을 켰으니 여러가지 성능적인 부분들과 OSD 메뉴 같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확인해봅시다. 일단 제일 기대해볼 만한 3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겠죠. 첫 번째로는 IPS 패널의 한계를 극복한 1ms의 응답 속도를 갖고 있고 거기에 무려 240Hz의 주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IPS 패널인데 240Hz 플러스 1ms의 조합이면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나오기나 할지조차도 몰랐던 사기 조합이죠. 두 번째로는 HDR10 지원입니다. 시장에 있는 저렴한 모니터 중에 HDR이 들어간 제품은 흔히 가짜 HDR이라고 불리는 마케팅 수법이 들어갔는데 그런 이스나마나인 HDR이 아닌 HDR10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게이머에게 최적화된 모니터인 만큼 게이머에게 필요한 엄청 도움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27GN750이 FHD 기준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도 정말 IPS 패널에 240Hz 플러스 1ms의 조합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앞서 말했던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다른 기능들도 알려드리도록 하죠. 우선 패널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IPS 패널의 선호도는 매우 높았었죠. 색감이 좋고 시야각이 매우 좋다는 장점 때문이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FPS류 게임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면서 응답 속도가 더 빠른 TN, VA 패널이 인기를 끌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에 LG는 게이밍 모니터에 IPS 패널을 넣고도 응답 속도를 1ms가 나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나 IPS 패널답게 매우 좋은 시야각과 매우 만족스러운 화질을 갖고 있습니다. 응답 속도는 1ms에서 5ms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요. OSD에서 매우 빠르게, 보통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ms로 설정하면 일부 게임에서는 역잔상이 느껴질 수 있으니 2에서 3ms인 빠르게로 설정한다면 잔상 없이 깔끔한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 컴퓨터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쿨엔조이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실 텐데요. 이 쿨엔조이 사이트가 재밌는 게 검은 바탕화면에 하얀 글씨여서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모니터의 성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블랙 투 화이트 성능이었나? 아무튼 제가 쓰던 저렴한 VA 게이밍 모니터는 깜빡임이 매우 심각한 반면에 27GN750으로는 깜빡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LG인 건가? 그리고 주사율은 오버클럭 설정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기본 240Hz입니다. 높은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는 게이머에게 엄청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죠. 과거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60Hz 이상은 체감이 없다는 잘못된 피셜이 돌아다녔는데 60Hz와 144Hz만 봐도 화면의 부드러움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FPS류의 게임이 붐을 일으키면서 144Hz 이상의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가 대세가 되었죠. 240Hz와 144Hz의 차이는 60Hz에서 144로 올라갈 때만큼 신세계를 맛보는
맛보진 못하더라도 240Hz를 사용하다가 144Hz로 내려갔을 때 역체감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240Hz보다 낮은 144만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절대 낮은 주사율의 모니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GN750은 HDR10을 지원하는데 HDR10을 지원한다는 건 10비트의 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혹시 8비트랑 10비트가 뭐야 2비트밖에 차이 안 나면 별거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10비트는 정확히 10억 7,374만 1,824개의 색을 표현하고 8비트는 1,677만 7,215개의 색을 표현합니다. 64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8비트와 10비트는 모든 환경, 모든 게임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하늘처럼 색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차이가 느껴지는 편입니다. HDR을 키는 법은 간단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여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고 윈도우스 HD 컬러 설정에 들어가서 HDR 옵션을 전부 켜주시고 아래에서 두 이미지의 밝기 밸런스를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HDR이 제대로 켜졌는지는 OSD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HDR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있죠. HDR을 지원하는 영상을 찾아서 재생하면 화질 옵션 쪽에 HDR이 표기가 되어줍니다. 그럼 눈뽕 쩌는 HDR 콘텐츠를 즐기시면 됩니다. 27GN750의 최대 밝기는 400니트여서 매우 시너지가 좋은 편이고 HDR 콘텐츠를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진짜 화사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HDR10만으로도 너무 신세계여서 기존에 쓰던 모니터를 곧 교체할 예정인데 최소 HDR10 정도는 지원하는 모니터를 후보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색 재현율은 sRGB 기준 99%가 나와주는데요. 기본적인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했습니다. 일반인 기준이라면 이거보다 더 낮은 수치여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답게 매우 좋은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FreeSync와 G-Sync 호환 모드를 지원합니다. 설정법은 지겹도록 많이 알려드렸으니 설정할 줄 모르는 분들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하실 거라고 믿고 FreeSync 혹은 G-Sync처럼 가변 주사율 기능은 화면이 찢기는 티어링 현상을 잡아주는 매우 사랑받는 기능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차이를 좀 보여드릴까요? 가변 주사율 기능이 꺼져 있을 때는 화면이 빠르게 움직일 때 티어링 현상 때문에 화면이 끊겨 보이는 답답함이 있지만 켜져 있을 때는 이러한 티어링 현상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G-Sync 호환, FreeSync 다음으로는 은근 많이 찾는 크로스헤어 기능도 있는데요. OSD 버튼을 통해서 중앙에 크로스헤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중앙에 크로스헤어 표시가 필요한 게임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심플하고 안 투박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크맨 모드, 즉 블랙 스테빌라이저 기능도 있는데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기능인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어두운 곳이 밝아져서 FPS에서 적을 쉽게 찾거나 공포 게임 할 때 조금 덜 공포스럽게 할 수 있겠군요. 성능 부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제품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IPS 패널에 240Hz의 주사율과 1ms의 응답 속도가 장점으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IPS 패널은 240Hz도 보기 힘들 거고 1ms의 응답 속도 또한 나오기 힘들 거라고 말해왔지만 결국엔 IPS, 240Hz, 1ms 조합이 여러분과 제 눈 앞에 있네요. 하지만 나노 IPS 제품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색 재현율이 아쉬운데 240Hz여서인지 나노 IPS를 구현하긴 아직까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스크린 컨트롤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물론 OSD 메뉴에 있는 모든 설정을 다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몇 개는 마우스로 만질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LG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었어요. 또 아쉬운 점으로는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다음 울트라 기어 라인업 디자인을 위한 비장의 한 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아무튼 FHD 게이밍 모니터 기준 27GN750의 위치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며 QHD가 필요 없는 FHD 유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FHD 끝판왕 제품에 걸맞게 가격은 50만원대로 높을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IPS 패널에 240Hz의 1ms가 나오면 적어도 200만원은 넘는다고 사람들이 농담식으로 말했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 FHD 끝판왕 모니터를 리뷰해서 재밌었네요. 평소에도 LG 모니터를 좋아하고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사고 싶어서 LG 울트라 기어 38GL950G를 구매할 예정인데 200만원이네요. 그냥 지르고 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G전자 울트라 기어 27GN750 리뷰였습니다. 디디디딩.